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6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청남상사네요. 자, 문제 풀기 시작할까요? 문제 1번. 다음은 청남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자료하고 입력되어 있는 거랑 하나씩 비교해 가지고 고치면 되겠다.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자, 회사 이름 청남상사고 개인 기업이겠죠. 개인 사업자. 그리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해 봅시다. 22021. 자, 요 약간 왼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하자. 요거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22021785596 맞고요. 대표자 이름 김행복이고 기업 연월일 2013년 1월 1일, 사업장 소재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8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다 그죠? 요거를 하나 고치자. 그리고 업태는 도매고요. 종목은 전자제품. 자, 장난감 왕군대 전자제품이라고 입력되어 있네.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는 어디입니까? 자, 관할 세무서는 마포 세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력은 용산 세무서라고 되어 있네.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세 군데 고칩시다. 먼저 주소가 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8 그리고 괄호 열고 공덕동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구로동 이런 거는 딱 지우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종목이 장난감 왕군의 장난감 완구 이렇게 고치면 되고, 그리고 관할 세무서가 마포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다. 됐죠? 세 군데 다 수정했으면 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청남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요. 제시되어 있는 금액이랑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다. 자, 상품 매출. 자, 봅시다. 하나씩 맞춰보자. 상품 매출 475 800000 맞고요. 상품 매출 원가 358 400 000 맞고요. 그리고 세부내역까지 볼까? 기초금액, 단기매입액, 그리고 기말 재고액 요거까지 맞다. 그 다음에 급여 6,500만 원 맞고, 복리후생비 410만 원인데 140만 원 입력되어 있네 그죠? 복리후생비가 410만 원 요걸로 고쳐줘야 되겠다. 4100000 이렇게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20만 원 맞고, 접대비 110만 원 맞고요. 수도광열비 약간 왼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수도광열비 70만 원 맞고, 세금과 공과 40만 원, 세금과 공과 40만 원이 없네 그죠? 요거를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다. 세금과 공과. 자, 컷을 두고 F2키 눌러서 세금과 공과를 불러온다. 그리고 금액 400000을 입력한다. 됐습니까? 계속 확인합시다. 감가상각비 70만 원, 임차료 600만 원, 보험료 90만 원, 차량 유지비 180만 원, 소모품비 80만 원, 광고 선전비 33만 원. 요까지 맞네요. 자,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 수익 35만 원이고 잡이익 5만 원이고요. 이자 비용 90만 원이고 기부금 120만 원. 그런데 기부금이 12만 원 돼 있네. 요거를 1200000으로 고치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최종 확인.
당기순이익이 33670,000이 되어야 된다. 그죠? 자, 확인해 볼까요? 당기순이익 33670,000 맞구나. 내가 잘 수정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메뉴 닫자.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요거 왼쪽으로 약간 이동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 신규 거래처인 남서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코드 번호와 해당 내용들 제시되어 있네. 제시되어 있는 대로 입력하면 되고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답니다. 자, 그러면 메뉴는 거래처 등록 메뉴죠. 자, 코드 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코드 번호가 0300이다. 자, 그러면 0300이 이렇게 입력하시고 회사 이름 남서 상사 이렇게 입력하시고 유형은 동시라고 그랬네. 동시 이렇게 입력하시고 상세 내역은 오른쪽에 입력합시다. 사업자 등록번호 21502-12344 이렇게 적고 대표자 이름은 김남서,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장난감 완구, 그리고 주소는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00 괄호 열고 박달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자, 제시되어 있는 사항 모두 입력 끝났죠? 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2번 문항 봅시다. 청남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먼저 외상 매출금입니다. 영동 상사 210만원 맞고 부강 상사 230만원. 자, 부강 상사 230만원 맞고 대한 상사 200만원이 아니고 220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요거 금액을 좀 고쳐야 되겠다. 2200000 이렇게 금액 꽂히고 현재는 차액이 20만원 이렇게 딱 나타나 있는데 여기 220만원으로 꽂히고 엔터키 탁 클릭하면 요 차액이 0으로 싹 바뀌겠지. 그지? 확인해 보자. 엔터키 딱 치니까 차액이 0으로 바뀌었다. 아,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내가 잘 수정했구나. 그리고 외상 매입금 봅시다. 외상 매입금. 요것도 차액이 뭔가 있다. 그죠? 뭔가 고칠 게 있는 모양이구나. 동네 의류 160만원. 요게 660만원으로 돼 있네. 요거를 고치자. 1600000. 그 다음에 대일무역은 640만원. 요것도 뭔가 잘못됐다. 그죠? 6400000. 1월 상사 300만원. 요거는 맞네. 자, 그렇게 열심히 입력하고 나서 차액을 확인해 보니까 0이라고 돼 있다. 내가 잘 입력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됐죠? 자, 요 메뉴 닫읍시다. 자, 그러면 문제 3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문제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1번 문항 7월 31일 영업사원의 급여 18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을 다음 급여 대장과 같이 차감하여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답니다. 직원 월급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했다 이거죠. 그 원천징수 항목들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다양하더라 이거지. 그리고 그 금액 합계해 보니까 155,000원이더라. 그래서 급여 줘야 되는 금액은 180만원인데 요만큼을 원천징수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만 결국 지급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나머지 금액 지급은 보통예금으로 했대요. 그래서 180만원은 차변의 급여라고 처리하면 될 것이고 원천징수한 155,000원은 대변의 예수금이라고 처리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날짜가 언제? 7월 31일이고 차변의 급여라고 인식을 하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죠. 801번.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라고? 180만 원이라고.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인식하고 그 금액은 155000이더라. 따라서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1645000이다. 요거 문제 나와 있는 차감 수령액하고 똑같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다. 됐습니다. 2번 문항 8월 12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 상사 발행의 약소금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입하다. 단 매각 거래랍니다. 이거 뭡니까? 어음에 대한 할인 거래죠. 만기 전에 돈으로 바꾸는 거래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적고 차변에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은 어음 할인을 매각 거래를 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톡 튀어나온다. 얼마? 50만 원. 그에 따라서 800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한 금액만 돈이 들어오고 그거 뭘로 들어왔다고요? 당좌 예입, 즉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 이거지.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12일 대변에 받을 엄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적어주고요. 받을 엄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경기상사랍니다. 경기상사. 그리고 그 금액은 800만 원이래. 자, 그런데 차변에 800만 원 전부가 안 들어오고 조금 떼이고 들어오니까 떼이는 부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재요. 금액은 50만 원. 500000 그에 따라서 750만 원만 당좌 예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됐죠. 3번 문항 보겠습니다. 8월 15일 미래 조명에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 6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답니다. 우리가 상품 사면서 어음을 끊어줬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지급 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됐겠죠. 그런데 그 어음 만기가 돼서 이제 돈으로 줘야 된다 겁니다. 돈 뭘로 줬다고요? 당좌 예금으로 줬다고요. 분석 끝났죠? 차변의 지급 어음, 즉 부채의 감소, 대변의 당좌 예금, 자산의 감소, 그렇게 오면 되겠다. 그리고 지급 어음의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미래 조명이라고. 자, 8월 15일입니다. 차변에 지급 어음, 부채의 감소가 차변에 온다. 거래처는 그새 까먹었네. 뭐라고? 미래 조명이라고. 미래 조명.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은 60만 원이었다. 6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4번 9월 30일 마포구청에 영업 관련 공과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공과금이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겠죠. 대변은 현금 쓰면 되겠다. 9월 30일입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금액은 80만 원. 800000 대변에 현금인가요? 지급이 현금이었네. 현금을 대변에 적어주자. 80만 원. 됐죠? 5번 10월 2일 날 문구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서현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우리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보증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적으면 되고요. 차변에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 보증금은. 그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금액 10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돌려받을 거니까 당연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거래처 어디라고요? 서현빌딩이라고. 됐습니까? 10월 2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 그리고 거래처는 서현빌딩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그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6번 문항 10월 10일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2천만 원과 취득세 50만 원 및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취득세랑 중개수수료 이런 거 다 취득 부대 비용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당되는 자산 계정 과목인 건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차변의 건물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30만 원. 그러면 2,080만 원 그렇게 기록될 것이고 대변의 현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10월 10일 차변의 건물 금액은 2080000.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끝. 자, 7번 10월 31일 한진 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에서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상환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면 되겠네.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없어지는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는 한진 상사로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10월 31일 차변의 단기 차입금 한진 상사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500만 원. 500000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8번 12월 15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돕기 위해 현금 10만 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차변에 뭐 기부금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기부금 10만 원 적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12월 15일입니다.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지금까지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네요. 메뉴 일단 닫읍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번 문항 10월 18일 날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 원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단 선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10월 18일 날 전표가 지금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서요. 10월 18일 이렇게 조회를 해보자.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장기차입금 1,000만 원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다. 자, 현재 기록되어 있는 상태는 차입금 빌렸고 그 원금 전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사실은 원금 중에서 일부가 이자로 떼이고 나머지 금액만 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거지. 이걸로 고쳐보자. 자,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게 라인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현재 2개 라인인데 라인 하나를 추가해 가지고 토탈 3개 라인을 동일한 전표 번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전표 삽입 기능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컷을 여기 딱 대고요. 전표 삽입 버튼을 딱 눌러서 줄을 가운데 한 줄을 쫙 만들자. 그리고 차변 그리고 이자 비용 이런 계정 과목을 하나 입력을 해주자. 금액은 얼마라고요?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요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차변 이자 비용 20만 원을 쫙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러면 원금이 1,000만 원인데 20만 원 차감되었으니까 보통예금 들어오는 것도 작아져야 되겠죠? 자, 요거를 1,000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한 980만 원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커서 여기 대고 9800000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 있었죠. 요 커서 여기 두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금액이 플러그 금액으로 즉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똑같아지는 금액으로 쫙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커서 대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980만 원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더라. 조금 더 작업 편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포인트 하나 더 고쳐야 될 게 있다. 그죠? 자, 차입금이 6개월 뒤 상환 조건이랍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을 F2키 눌러서 단기 차입금으로 고쳐줘야지만 되겠네요. 그리고 거래처는 서울은행 맞죠?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1번 문항에 대한 수정 완료. 됐죠? 2번 문항 봅시다. 9월 1일 날 은아완구에 지급한 외상 매입대금 300만 원은 당좌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자, 9월 1일 분계 볼까요? 9월 1일 분계.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자,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요거는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변의 당좌예금 요게 틀렸다는 거지. 당좌예금이 아니고 뭐라고? 보통예금으로 고쳐져야 되겠다. F2키 눌러서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수정 완료 됐죠. 자, 지금까지 오리 수정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문제 6번 결산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항 일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정리한답니다. 자, 이거 임시 계정이니까 자본금 계정으로 딱 대체하는 분께 필요하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로 먼저 조회해 봐야 되겠다.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해 볼까요? 보니까 자본 쪽에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 그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잔액이 자본이니까 네 자리 대변이죠. 그런데 그 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인출금 잔액이 어디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차변 쪽에 50만 원 금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전표 내용 볼 수 있는 거죠? 전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5월 31일 날 출금 전표, 즉 대변의 현금, 차변의 인출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됐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잔액이 현재 인출금 잔액이 차변에 있구나. 자, 그러면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그리고 차변에는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자. 대변의 인출금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이 얼마였더라? 금액이 50만 원이었더라. 그러면 500000 이렇게 입력하시고 차변의 자본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입력 완료. 그리고 입력 결과 확인해 보면 더 좋겠죠.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연 상태에서 새로 고친 버튼을 딱 누르면요. 자, 이제 금액이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 잔액이 현재 0이다. 그죠? 잔액이 어느 쪽에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다. 인출금 계정 내가 잘 기말 수정 분기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12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10만 원이 미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면 발생주에 따라서 임차료라는 비용을 인식하자 이겁니다. 차변의 임차료 1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10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지.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차변의 임차료 800번대 코드죠. 이걸로 금액을 인식하고 금액 얼마라고요? 10만 원 1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다. 10만 원 됐습니다. 3번 문항 대손금은 기말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전형적인 대손충당금 1% 보충법 문제죠.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가지고요. 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해서 이제 추가 설정해 봅시다. 자, 컷을 좀 위로 옮기고요. 자, 외상 매출금 잔액 그에 대한 대손출당금 잔액은 하나도 없네. 그리고 받으러움에 대한 잔액 그리고 그에 대한 대손출당금 잔액은 6만 5천 원 이렇게 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우리가 목표 금액이 얼마라고요? 4일
410000 곱하기 1, 1%, 4131000 곱하기 0.01 이렇게 하면 413100이 된다. 그지? 요만큼 추가 설정하자. 현재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요 금액 전체를 이번에 추가 설정하자. 받으러움은 목표치가 얼마라고요? 13600000 곱하기 0.01 하면은요. 136000 요게 대손충당금의 목표치인데 현재 있는 금액이 65,000원이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71000이 되더라. 됐죠? 그래서 413100 그 다음에 71000 요거를 연습장에 살짝 적어 놓고 이제 요 금액을 이제 전표 입력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일반 전표 입력 여기다가 차변 대손 자, 대변 먼저 입력합시다. 자,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죠? 그 금액이 얼마였다고? 고세 까먹었네. 다시 입력합시다. 자, 합계자익산표 41310000 곱하기 0.01 하면은 413100 그리고 대변에 이번에는 대손충당금인데 받을 엄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 금액은 자 13600000 곱하기 0.01 마이너스 65,000원 하면 71000 나왔다. 71000 그리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면 되겠더라. 됐죠?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를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새로 고친 버튼을 딱 누르면요. 자, 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금액이 대손충당금으로 딱 설정되어 있고 받으럼에 대해서도 1% 금액이 대손충당금으로 딱 설정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문항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3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인식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네. 입력할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하시고 금액은 얼마라고? 30만 원. 3000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 F2키 눌러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되겠네. 메뉴 닫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항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일정 시점 현재의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합계 잔액시산표가 제일 좋겠죠. 또는 유동부채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메뉴도 가능하겠네. 저는 합계 잔액시산표를 한번 볼게요.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서 일자를 6월 30일로 조회하자. 자, 그리고 유동부채를 묻고 있죠. 쭉 아래쪽으로 가면 유동부채가 나와 있다. 여기 있습니다. 부채니까 대변에 잔액이 있겠죠.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고 혹시라도 반대편에 금액이 있으면 요 금액을 차감해 가지고 답으로 쓰면 되겠죠. 반대편 전혀 금액이 없으니까 요거 자체가 120896000 요게 1번 문항의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10월 말 현재 튼튼왕구의 받으러움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네요. 특정 거래처에 대한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10월 뭐 이런 식으로 조회하고 계정 과목은 받으러움 계정 과목으로 조회하자. 됐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요.
1월부터 10월 이렇게 조회하시고 계정 과목은 밭을 어음으로 조회하시고 거래처는 다른 거래처 필요 없죠. 지금 튼튼 완구 요 거래처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 자, 이렇게 조회하시면요. 잔액 기억이 300만 원 나와 있네. 그리고 상세 내용까지 보고 싶으면 여기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도 볼 수 있다. 알아야 되는 거는 현재 잔액만 알면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300만 원을 2번 문항의 답으로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3번 문항 보도록 합시다.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특정 시점 현재의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 재무상태표에 나오니까 재무상태표 메뉴 보아도 되겠네. 그런데 장부가액 뜻이 뭡니까?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그죠? 그런데 합계 잔액시산표는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요게 따로따로 나올 뿐 장부가액 자체는 거기 나타나지 않는데 재무상태표에 보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급액뿐만 아니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장부가액까지 딱 그냥 거기서 나오니까 답 쓰기에는 재무상태표가 조금 더 편하겠네. 그래서 저는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날짜가 언제라고요? 6월 30일이라고. 그러면 6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랍니다. 차량 운반구 보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취득 원가가 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만 원이래. 그래서 500만 원 빼기 150만 원이 장부 금액인데 굳이 계산기로 계산 안 해도 여기에 350만 원이라고 딱 나와 있다 이거지. 그래서 3번 문항 답은 350만 원으로 답을 딱 이거 보고 쓰면 정답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주어의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메뉴 닫을까요? 지금까지 제66회 전산회계 2급 실기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배웠던 포인트 내에서 전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